소녀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구절은 소설 소나기의 배경이 경기도 양평임을 말해준다. 더구나 양평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이 경희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찾던 곳이었다. 특히 말년 중 몇 해 동안에는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씩 나들이 한 곳이기도 하다. 소설 소나기의 맑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 무대. 양평의 고즈넉한 숲속에 소설 속 상상의 세계를 재현한 소나기 마을. 황순원 문학관과 소나기 테마공원이 있는 이곳은 국내 최초로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문학 테마파크로 형상화한 곳이다. 안녕하세요. 2021년 두 번째 첫사랑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이현영입니다. 이번 두 번째 콘서트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했는데요. 아쉽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영상으로나마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소나기 마을에는 많은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더불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첫 번째 오프닝 공연을 해주실 분은요. 바이올리스트 김필주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너무나 유명하셔서 저희 소나기 마을의 굉장히 자랑이라고 하십니다. 이분께서 두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퐁세의 작은 별, 그리고 쇼팽 야상곡 제20번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멋진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소나기 마을의 자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김종혜 총장님, 우리 소나기 마을의 총장님이시죠. 시의 향유와 신앙송의 실제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송 이렇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나기 마을에서 지역 주민 참여 행사로 첫사랑 콘서트 그리고 수수단 음악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시를 낭송하고 또 전문 음악인들이 와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이를테면 시와 음악의 향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향유는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 누린다는 뜻입니다. 시가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것이라면 그 시의 수용자인 독자에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시가 즐겁지 않고 무겁거나 난해하기만 해서는 향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시인과 독자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 시를 향유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근자의 강력한 활성을 보이는 분야가 신앙송입니다. 곳곳에 신앙송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대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앙송의 의미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시현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죠. 이러한 시대적 현상과 조리를 되돌아보면서 신앙송을 잘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낭송은 낭독과 다릅니다. 낭독은 글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이죠. 주로 산문 문장을 읽을 때의 읽기 방법입니다. 하지만 낭송은 글을 소리내어 외거나 읽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송처럼 하나의 퍼포먼스로 접근할 때 반드시 외는 것이 좋다는 논리는 곧 시를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낭송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 신앙송회가 이름만 낭송이지 낭독에 그치는 경우를 보면 사뭇 안타깝습니다. 신앙송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시적 감동이나 아름다움, 곧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하고 그 전달 방식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환경과 분위기를 잘 살리는 정서적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해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신앙송의 방법 가운데 먼저 신앙송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신앙송은 동작과 발성 전체가 하나의 예술입니다. 무대에 나올 때부터 낭송이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합창단 지휘자를 보면 합창단원들이 모두 도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대 뒤에서 등장합니다. 그 지휘자가 나올 때부터 합창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공중 앞에서 쉽게 경직됩니다.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경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인사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 또는 집체 신앙송의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는 표정이나 또 신앙송을 교대하는 맥락 등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위적 표현도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극이론가 스타니슬랍스키가 포저의 위치만 바꿔도 얼마든지 다양한 정신 상태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여기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발성과 성량 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신앙송은 어떻게? 신앙송 하듯이 해야 됩니다. 신앙송은 노래하듯 하지만 노래가 아닌 신앙송이 되어야 합니다. 노래는 노래하듯이, 신앙송은 신앙송 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말이 있죠. 말은 말하듯이, 글은 글 쓰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송 하는 사람은 표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중모음의 발음 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마이크 사용에도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가 시를 낭송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낭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시에 접목되도록 해야 되겠죠. 박목울의 나그네라는 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리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짧은 시지만 그 속에 이 하나의 흐름 그리고 높낮이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신앙송을 하는 목표가 뭘까요? 시를 이해하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 분위기의 표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신앙송은 시의 주제가 잘 드러나고 그것이 잘 전달되도록 주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낭송할 때는 반드시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 전체를 외우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문면만 보고 읽을 때에 그럴 때에는 이 시의 흐름, 기성전개를 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육사가 쓴 시 광야의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신앙송은 주제에 맞는 발성이 이루어지고 그 주제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야 합니다. 곱고 예쁘게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표정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악가 노래할 때 표정 보셨죠? 약간 턱을 앞으로 당기고 눈을 좀 먼 곳을 보는 듯 하면서도 그 초점은 확고하게 뭔가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이 있다는 말이죠. 몸짓 중요합니다.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시의 분위기를 북돋워 줍니다. 고저장단, 높이와 낮이, 길이와 또 짧게 읽을 곳들이 있습니다. 휴지, 좀 쉬었다 읽어야 될 곳도 있습니다. 음악의 배경을 활용하는 것은 시의 분위기를 잘 부양하는 요인이 됩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 쓴 유명한 시 에너벨리의 서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오래오래전에 바닷가 한 왕국에 에너벨리라 불리는 한 소녀가 살았다. 이 소녀는 날 사랑하고 내게 사랑받는 것 이외엔 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나는 어렸었고 그녀도 어렸었다. 바닷가의 왕국에. 그러나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었고 나와 나의 에너벨리는 천국의 날개도 진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질투할 만한 사랑으로 사랑했었다. 그것이 이유였다.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바람이 구름으로부터 불어와 나의 아름다운 에너벨리를 싸늘히 한 그리하여 그녀의 귀한 친척들이 와서 나로부터 그녀를 데려가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무덤 속에 가둬버렸다. 신앙송은 어떤 형식으로든 감동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감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읽는 것 같은 낭송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 정서가 교감되도록 수용자의 눈길을 포착해야 합니다. 낭송의 흐름을 유지하고 기성전결의 구조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용자의 눈길을 따라가자면 원고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시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지만 우리가 국민시라고 할 수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송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낭송자가 문학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동시대 문화 현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낭독자 자신은 문화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힘, 활력, 건전한 상식, 균형 잡힌 교양의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성을 가진 시인과 시동호인 또는 아마추어 독자가 서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송에는 우리가 어떤 경향의 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감성적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보다 이성적으로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시 중에 하나, 수주 변영로의 논계, 3년으로 된 시인데 1년만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1년입니다. 2년, 3년 뒤따라가지만 여기서는 1년만 읽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읽어야 할 시들도 많죠. 지금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는 아니지만 책은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우주와 삶의 완급 조절에 관한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저의 삶의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읽어야 할 글입니다. 자, 책은담에 나오는 한 구절 이렇습니다. 보라, 천지는 조용한 기운에 차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해와 달은 주야로 바뀌면서 그 빛은 천년 만년 변함이 없다.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정막이 있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라고 우주 전체를 가져다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람도 한가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한가한 때일수록 장차 급한 일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분주한 때일지라도 여유 있는 일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우주 전체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얘기하는 이를테면 이 중국의 문헌들이 특히 시를 두고 보면 과장이 심한 데가 많죠. 백발삼천장, 비류직하 삼천척, 서중자유 천종속,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주 전체를 가져다 두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어떻게, 그 완급을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책은담의 일절이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만렵에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처세 철학서죠. 신앙송 이렇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의 향유와 신앙송의 실제에 대해 함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저희 소나기 마을 첫사랑 콘서트에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신앙송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분이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김왕노 시인님이신데요. 이분이 제10회 황순원 시인상 2021년에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시도 자작시라고 하시는데요. 소나기 마을 그리고 은하수 소녀 이렇게 두 시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이숙님, 조병화 시인의 늘 혹은 시를 들려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박유미님께서 이혜정 시인의 별 같은 사람 시를 낭송해 주십니다. 소나기 마을 김왕노. 언젠가 소나기 마을에 가서 작은 풀꽃처럼 살자. 작은 벌레처럼 살자. 내가 작아져야 넓은 세상이 되는 것. 내가 커진다는 것은 세상을 좁히는 것. 소나기 마을에 가 작은 소년, 소녀처럼 살자. 작음으로 이슬 같은 사랑. 별보다 더 큰 사랑이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 부르며 소나기
마을에 가 살자. 은하수 소녀 김왕로. 구절초 바람에 하늘 그릴 때 별징금날이 아슬아슬 밝고 물빛 치마 나폴대며 은하수로 간 소녀야.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없는 소나기 말, 조근조근 갈 소나기 몇 차례 내리고 소녀를 꼭 안으며 사랑할 수 없었던 소년, 거뭇거뭇 수염이 돋아난 얼굴로 새파랗게 날선 작두 같은 세월을 아슬아슬 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찾아 나서는 길은 이영만리 은하수. 가다가 보면 지칠 하얀 복숭아뼈. 바람의 굽이마다 서쩍서쩍 울어줄 하늘 서쩍새. 그리움 어쩌지 못해 변성기어 소녀는 운다. 하늘 모퉁이에 홀로 앉아 은하수 소녀를 운다. 네, 혹은 조병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인가.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카랑카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그러한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별 같은 사람 이혜정. 내가 캄캄한 벌판을 걸어갈 때 따뜻한 등불 들고 마중 나오는 너. 허위적 가는 삶의 길 모퉁이에서 쓰러진 내 손 잡아 일으켜주며 힘내, 괜찮아 말해주는 너.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두 볼 타고 흘러내릴 때 울지 마, 너 잘하고 있어. 눈물 닦아주는 너. 지친 삶의 노정에서 수억 년을 변함없이 꼭 품안고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는 너. 고마워, 사랑해. 너는 나의 별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정말 여태 못 봤던 그런 순서인데요. 바로 무용이라고 합니다. 정말 공연다운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점점 더 이 문화의 폭을 넓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순정님께서 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제목이 익명의 시간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냥 여성들의 삶에 대한 애환,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님께서는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발레 무용가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기대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술이라는 거는 광범위하고 그리고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말로 하지 않고서도 전달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또 신앙송을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이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소은님께서 전소은 씨의 이사라는 시를 준비하셨는데요. 이분도 뭐 자작시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신앙송도 쉽지 않은데 직접 시를 또 쓰시고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제가 익숙한 이름인데요. 바로 강성진 님께서 밤 언덕에 올라라는 제목, 김세웅 시인의 밤 언덕에 올라라는 시를 낭송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사실 강성진 이분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제 남편이자 영화 배우인 강성진 님의 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낭송해드립니다. 이사, 부재, 낯선 자와 익숙한 자의 대화. 전소운. 연휴 내내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모자거리가 어색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액자와 작은 스탠드는 자기 자리에서 우쭐해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샤워기 거리는 자기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샤워기 거리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샤워기 거리만의 삶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규정지은 사람들은 적었고 여행을 안 떠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손톱깎이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기에 귀후비개와 면봉을 만날 수 있었다는 노트북의 작은 외침에 귀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은 여전히 규정지은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에 고귀한 이기심과 얕은 숨이 쉬어나오는 여행을 멈춘 사람의 마음을 돋보기와 현미경은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리정돈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규정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밤 언덕에 올라 김세웅. 기러기가 나르듯 별이 줄지어 나르는 밤입니다. 지상에서도 불빛이 떼지어 줄지어 멀리 멀리 떠나가는 밤입니다. 오늘은 밤 언덕에 올라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을 바라봅니다. 줄을 잇는 불빛이 너무 아름답기에 나는 아직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먼 산과 나무가 앓는 짐승처럼 키를 낮추어 먼 하늘이 오젓이 가깝습니다. 더듬이에 불빛을 모으는 풀무치처럼 나는 가만히 무릎을 안고 웅크려 있습니다. 아마 불이 꺼질까봐 무서운 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소나기 마을 이 첫사랑 콘서트 덕분에 남편이 이렇게 신앙송하는 그런 멋진 모습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또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피아노 연주를 하시면서 성악을 하시는 굉장히 능력자이신 한희숙 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별 그리고 가을 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노래도 할 줄 아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또 신앙송을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이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김현아님께서 정다운 시인의 삶 빚기, 그리고 이승미님께서 에린 헨슨의 아닌 것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삶빚기 정다운. 많이 엉킨 끝자락부터 차근차근 빗어내려 간다. 어디서부터 엉키기 시작했는지 빗질을 하며 하나하나 관찰한다. 아이고, 많이도 상했네. 빗어주지 않아 오랜 기간 엉겨있던 삶의 순간들은 이제서야 하나씩 풀려가며 제자리를 찾아간다. 빗어도 회복되지 않는 순간들은 다른 가닥들을 위해 톡 하고 놓아준다. 이리저리 헝클어진 내 삶의 순간들은 빗으로 살살 풀어주니 차르르르 윤기 내며 예쁜 삶을 완성시킨다. 삶을 빚는 일은 언제나 고되지만 보람차다. 아닌 것. 에린 헨슨.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네, 너무 멋진 시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현민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또 벌써 제가 만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또 2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군이라고 하기에는 또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강현민 님께서 피아노 연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진짜 매번 저희 소나기 마을에서 콘서트가 있고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멋진 연주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다른 생각을 잊어버리고 연주에 푹 빠져서 듣게 되는 그런 너무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쇼팽의 폴로네이즈 제6번 영웅
연주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쇼팽 폴로네이즈 영웅입니다. Today I'll play Chopin Polonaise Heroic. Enjoy my playing.
역시 뭐 기대를 하고 들어도 항상 멋진 연주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저희 콘서트 때도 꼭 해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또 신앙송음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이 준비하셨습니다. 심은경님께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샤론님께서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한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도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좀 클래식하지 않고 대중음악을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밴드 플라스크의 멤버 박희수님께서 김진호의 가족사진 그리고 조정석의 아로하 이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노래는 김진호의 가족사진과 조정석의 아로하입니다. 이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하며 음악하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을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꼭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이 내가 깨끗이 모았어.
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줄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네, 박희수님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역시 대중음악은 또 대중음악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사에서 전해지는 이 공감대가 굉장히 또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너무 아쉬우니까 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입체 신앙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신앙송이 아닌 입체 신앙송이라고 하셔서 그게 뭐지?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 시를 입체적으로 공연처럼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 해요. 저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한 시간인데요.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연극 배우 출신의 김기민 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서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너무너무 공연의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마음으로 잘 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는 역시 입체 신앙송이기 때문에 더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 종이를 막 구기셨는데 그게 너무나 예쁘게 접은 그런 비행기 모양의 종이가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 더 멋진 그런 첫사랑 콘서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바람을 가져본다면 다음번 이 첫사랑 콘서트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꽉 채우셔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그런 공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